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오늘리노법인의 이무영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남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신선한 내용으로 교과서보다는 실무에 가까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항상 찾아뵙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금 조사 시즌이에요. 외주비가 고용산재 보험료에 포함되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것도 외주비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를 제가 들어드렸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보수에 대한 겁니다. 그럼 화면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지급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만큼 보험료에 포함될 거예요 하는 자료를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제가 일부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비과세 지급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건설업 현장에 정직원들이에요. 16명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 이 비고라는 내근직과 현장직으로 구분이 되는 게 기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현장직은 건설 일괄 쪽의 고용산재 보험료에 포함되는 거고요. 내근직은 말 그대로 건설업 본사 보험료에 포함된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맨 처음에 우리 본사 근로자분을 제출하셨으면 공단이 알아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제출한 자료는 분명히 본사 근로자들 명단인데 비고란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써 있는지. 일용직, 내근직, 일용직, 현장직 막 지 멋대로입니다. 그냥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대충 쓴 거고요. 여자는 내근, 남자는 외근으로, 현장으로 그렇게 그냥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본사에서 보험료를 내게 된다면 1%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현장으로 넘어가면 4%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죠. 보수총액이 1억이라고 하면 본사에서 내면 100만 원인데 현장직으로 판정이 되는 순간 4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큰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현명한 구분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현명하다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용보험에 제외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사 근로자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대표자님, 사모님, 65세 고령자 이상이신 분들이 본사에선 제외가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본사 근로자가 아니고 현장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자,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득되신 분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그렇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편에서 제가 한번 다루긴 했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F2, 5, 6 비자 가지신 분들, 두 번째 부류가 고용산재보험법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F4, H2, E9 혹은 그 외 기타 등등 뭐 여건만 가지신 분들 뭐 많죠. 불법 체류자분들 이러신 분들 이 두 부류로 나누면 고용산재보험법에서는 뭐 크게 그 이상 보실 일이 없습니다. F256 비자는 보험료 낸다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H2 비자, F4 비자, E9 비자, 기타 불법 체류 이런 사람들은 임의 가입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 고용보험료 안 내도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H2 비자나 E9 비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통과하게 되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연히 근로내역 신고해주고 보험료 내야 되지만 여러분들 누가 그 신고했겠습니까? 그냥 안 했다고 치는 겁니다. 저는 넘어가게 되면 F4는 공단에서 걸러내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F4 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20%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자동으로 걸러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F4 비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신경 써서 제외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선 전체 계정별 원장을 뒤져가지고 그중에 외주비, 장비비, 보수성 금액을 발췌하게 되는데 내용 보시면 뭘 발췌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일산, 명절 선물, 설날 선물 이것들이 과연 고용산재보험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고용산재보험료는 소득세법상의 과세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세법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근로소득에 근로로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이제 과세로 봐서 보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전으로 돌아가서 여기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돼 있죠. 또 하나 볼게요.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은 보수 및 과세로 볼 수 있다, 급여로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땐 근로복지공단이 아마 이런 내용들 폭넓게 판단해서 적용하지 않았나 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럼 이 업체는 상품권 산 거
혹은 선물 세트 산 것까지 보수로 판단돼서 보험료를 내야 될까요? 상품권 산 거는 옛날부터 이제 보수로 판단한다라는 어떤 행정 해석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선물 세트 산 거는 뭐 제가 그렇게 두지는 않겠죠. 그렇게 허술한 이 팀장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나중에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이렇게까지 판단한다.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